이 사회연대 경제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 입지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하고 막 세상이 잘 돼야지,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크긴 하지만 이 집요함, 절박함 이런 데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이태리에서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. 네. 거기는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정도 성장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위기 시에 경제 위기 시에 있던 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한 10% 높은데 생산성도 더 높고 네. 또 경쟁력 같더라고요.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.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성장할 때 이 토양이 필요한데 이 토양을 어디서 만들 수 있냐. 결국 저는 이거 공공위탁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 대행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청소 대행이 이거 부패 구조 아닙니까? 네. 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청소 회사가 10몇 개가 되는데 대행 회사가 이 청소 대행 권리금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2~30억 원씩 한다 그래요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그리 나오면서 2~30억 원씩 하지?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.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때 대충 청소 환경미화원 1인당 한 270~8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한 200만 원, 한 2~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. 1인당 한 50만 원씩을 중간에서 위탁 수수료 빼고.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권리금이 한 2~30% 하는 게 맞더라고요. 계산에 나와 그게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당시에 그때 협동조합이 없어서 시민 주주기업 주식회사인데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 가족들끼리 해서 15% 이상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막고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를 하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거든요.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중간에 떼먹질 않아요. 떼먹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게 그 경쟁시켜서 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바꾸기 어렵더라고요. 이게 이 기득권이 있어서 새로 이제 신규로 지정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.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. 청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직접 받는 꼴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요. 뭐 자기 거니까. 임금도 훨씬 많이 받고. 임금은 당연히 뭐 책정된 거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뭐 보수도 높고.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 제가 했더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인 줄 모르고. 그 칭찬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. 성남시 이 담당 공무원이 막 강연 다니고 있어요. 아주 뭐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면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랬더니 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기에 저 민주노동당 소속 그 조합원이 있네. 종북의 자금줄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요. 서울지검에 소환당해가 조사받으러도 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농담해도 내가 그때 가서 막 온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거리 줬다고 종북이면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연간 5천만 원, 8천만 원 해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.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